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네. 내란 종식이지 않습니까? 네.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네. 근데 이 내란 종식을 하려면 좀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그 정당 해산, 국힘당 해산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제 박찬대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하셨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강성 이미지 때문에 국민들이 정청래를 세워서 지금 국힘당 네. 내란 세력 네. 하고 일전을 좀 불사하는 쪽으로 예. 민주당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떤 민심이 정청래에게 모여진 거 아니냐. 전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박찬대 후보도 아주 그 내란 수습에 대한 의지는 분명해 강력했죠. 보이는데 예. 왜 졌을까?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일단 이미지가 알려지고 뭐 이제 인지도 이런 네. 데서 정청래 쪽이 훨씬 더 많이 알려진 건 사실이에요. 정청래 의원은 2004년부터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네. 알려진 이름이고 또 조선일보하고 들이받고 국민의힘 또 그렇죠. 수박 정치인들하고도 그렇게 네. 거침없이 싸웠고. 그리고 뭐 이번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네. 아예 생중계되면서 네. 국민들한테 크게 이제 어필한 측면이 있죠. 네. 이제 반면에 이제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새로 어떻게 보면 신인같이 느끼는 국민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인지도 측면에서 그리고 얼굴이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그렇지요. 그 사람이 또 착해요, 실제로. 선한 분이고 네. 동기도 선하고 행동도 선하기 때문에 지금은 선한 사람이 아직은 좀 나서기에는 너무 상황이 개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 조금 너무 사람이 순해 보이네.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네.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딱 정청래 대표는 보는 순간 얼굴에서 포스가 있잖아요. 살벌하잖아요. 네, 좀. 그렇죠. 살벌해. 저 정도 돼야 저승사자 역할을 하지. 얼굴도 크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네. 싸움 잘하는 사람을 선택했다. 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박찬대 의원이 조금 좀 약하게라도 벌금을 묻는 각오를 하고 국민의힘 의원 멱살을 잡고 막 쌍욕을 퍼붓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그렇죠. 너무 선한 이미지가 문제였다. 예. 조금 그렇습니다. 내시는 그렇지 않지만 네. 이미지 자체가. 그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가 뭐 거의 120% 루머인데다가 가짜 뉴스인데다가 뭐 그냥 거짓말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분이 사실 정치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정적들로부터 악마화 당했습니까? 그렇죠. 그게 썩 나쁘지만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개혁이 필요한 시대에 이재명은 또 검찰한테 무수히 짓밟히기도 했고요. 네. 할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또 그분의 자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또 지지층한테는 네. 싸움 잘하는 그렇지. 강한 파이터의 이미지. 파이터, 전투적인 인물 이렇게 예. 이제 각인되면서 지지층을 열혈 지지층을 확보하는 계기도 됐죠. 네. 자, 그런 점에서 내란 청산 이 시대적 과제인 지금 시점에서는 싸움 잘하는 일단 당 대표, 국힘당과 일전을 불사할 수 있는 강한 이미지의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좀 지지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해 보면은 저 정청래 의원도 그 2016년 총선에서 그 김종인 씨 때문에 낙천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김종인 씨가 그때 낙천시킨 이유가 정청래는 너무 싸우는 운동권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중도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해가지고 네. 본보기로서 잘랐는데 그것도 사실은 정청래 의원에게 득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싸운다는 이미지, 네, 네. 예, 선명하다는 이미지. 그럼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밖으로 나와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라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또 당 선거 승리를 위해서 헌신한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원들에게 상당수 당원들에게 정청래에 대한 어떤 부채감을 갖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정청래가 사실 싸움은 잘합니다. 그건 네. 확실히 인정해야 되는데 면전에서 싸우는 거 보면요 조금 더 뭐 투지도 강하다고 보는데 예.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게 예전 88년인가 안기부 끌려가서 네. 아주 극심한 고문을 당했단 말이에요. 정청래 그 당시는 학생운동할 충분히 때. 그러고도 남을 예, 시키죠. 그 얘기를 여러 번 해요 본인이. 네. 예, 상처가 됐는지. 네. 근데 그런 정도로 심각한 고문을 당하면 한동안 쉬어요. 근데 바로 다음 해 예. 89년에 미 문화원인가 어디 들어가서 예. 불질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예. 굉장히 강인하긴 하다. 네. 투지가 있다. 예. 이런 거를 젊어서부터 그리고 또 얘기 보여주는 들어보면 구치소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정말 아주 거의 방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방장이 아니라 전 가보질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 한 블럭 있지 않습니까? 거의 블럭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내에서 커뮤니티를 이루어 가지고 거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그 수용자들 또 수감자들 이렇게 이익을 대변하고 또 제가 가장 가슴 따뜻하게 느꼈던 일화가 그 양반이 글자를 하나도 모르는 그 거기 수감자의 어떤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빙의가 돼서 그 사람 어머니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어머니 저 잘 있습니다. 몸 건강히 계시고 제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편지. 빙의가 돼서 난 이거 보면서 정청래 하면은 싸움 잘하는 사람의 이미지도 있지만은 참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청래 정치를 보게 되면은 당원들의 뜻에 거역하지 않는 정치를 해왔어요. 그 당원들이 소외되기 쉽잖아요. 근데 그분들 지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애써왔고 그런 정청래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기대를 거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재명 시대에 또 그만큼 당원 주권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 철학에 걸맞는 정치인은 정청래 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뭐 다만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네네. 권력욕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권력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과대표 됐을 때 대통령이 꿈이라고 얘기했다는데 그래요? 범상치 않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명예욕이나 권력욕이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얼마나 잘 조절 통제하고 그렇지. 극복하느냐.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문제죠. 예.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 심상정처럼 될 수가 있고요. 네네. 심상정. 예, 잘 통제하면 네. 훌륭한 정치인으로 계속 더 성장할 수도 있죠. 저는 뭐 그것도 별 걱정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청래 의원이 지금 누가 그 간판이고 누가 먼저인지를 아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될 때도 당 대표는 문재인, 자기는 당 대표가 아니라 당 대포가 되겠다 이랬던 것도 뭐 자신의 분수에 맞는 정치를 그동안 해왔다는 하나의 어떤 방증으로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정청래 의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박찬대 의원이 좀 그 너무 유한 이미지였다는 점이 하나의 단점이라면 단점이었군요. 너무 착하게 생겨서 손해봤습니다. 예, 사람이 선한 건 참 좋은데 지금 싸우는 정치가 필요한 시대에는 조금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네.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주에 네. 우리 방송 다음 날인가요? 타결이 됐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타결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어려운 과제를 해냈구나 라면서 박수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뭐 선방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좀 근원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방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강도가 100억 원을 뜯어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싸워서 또는 잘 협상해서 40억 원만 뜯기게 됐다 해서 지금 선방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 관계에 있어서는 패배주의가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고 뭐 어쩌겠냐.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지. 네. 이런 입장에서 한미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근원적으로 보면 미국이 강도질을 해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거기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진 못했고 그냥 지금 전 세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중국을 포함해서. 있긴 있지만 한국 북한이요? 아니 뭐 브라질이라든가 브라질 지금 맞서고 있어요. 맞서고 있죠. 중국 뭐 이런 몇몇 나라들은 맞서고 있습니다. 브릭스 네, 쪽은. 네. 근데 한국은 뭐 어쨌든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정면으로 맞서기엔 좀 어려웠던 것이 일단 내란 세력이 청산이 안 돼서 네. 맞설려면 국민적인 어떤 힘을 좀 끌어내서 네.
국민들이 미국을 비판하고 예. 또 정부가 그것을 활용하는 네. 이런 게 꼭 필요한데 예. 이게 차라리 멕시코나 브라질은 되는데요. 네. 한국은 내란 세력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네. 그럴 경우에 난리가 나죠. 네. 뭐 또 이재명은 반미 정권이 뭐니 하면서 말입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적으로 일단 예. 그런 방향으로 정면 대결을 하기에는 국민적 총의를 모으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네. 또 일반 국민들도 미국에 대해서는 그런 패배주의가 있어요. 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예. 에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적당히 뜯기면 되지. 그렇지. 이렇게 좀 있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정부도 뭐 정면 대결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협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결과는 좋게 평가하면 선방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장기적으로 미국이 여기서 트럼프가 네. 한국이 크게 양보했으니 네. 너무 고맙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강도질을 그만둘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이번에 한번 뜯어냈어. 요건 맛보기일 뿐이야. 앞으로 계속 뜯어내야지. 한국이 망할 때까지 뜯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안보 문제도 한국에 불리한 쪽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계속 이렇게 의뢰 입장에서 당하고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미 관계의 근본적인 재조정을 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 그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예전에 그 민주화되고 나서 반미는 좀 어떠냐 이런 기류도 분위기도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다시 그렇죠. 반미가 웬 말이냐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가 반미 좀 하면 어떠냐 네. 그런 얘기를 하셨다가 대통령 되고 나서 엄청 작살났죠. 미국한테 예. 깨졌습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때 이후에 미국이 1급 패권 국가가 되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그건 이제 91년에 무너진 거고 그 예. 뒤에 거의 뭐 세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깡패 국가, 1급 패권 국가가 미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막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폭격하고 네. 그런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네. 미국에 거역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짓이다. 이런 인식이 일반화됐어요. 그다음부터. 근데 사실 지금은 미국이 그러한 어떤 패권을 거의 상실하고 몰락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삥 뜯는 거거든요. 잘 되고 있으면 삥 뜯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서 예. 이제는 미국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한미 관계 재조정해야 된다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더 뜯길 수 있다. 더 뜯길 가능성이 높죠. 예, 예, 알겠습니다.